전 감자이고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코파일럿 프로를 적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여기 적긴 했지만 가장 쉽고 영혼 없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링크 남겨 놓았거든요. 그래서 감자나라 AI 홈페이지 회원가입하신 후에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코파일럿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코파일럿 프로라고 하는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고요. 월 29,000원입니다. 기본적으로 GPT-4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파일럿과 마찬가지로 코파일럿 프로도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채팅형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작성을 할 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죠. 제가 구글에서 코파일럿 프로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웹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코파일럿 프로는 현재 1개월 무료 평가판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1개월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리고 월 29,000원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코파일럿 무료 버전이고요. 코파일럿 무료 버전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코파일럿 고 사이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코파일럿 프로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면 속도가 좀 빠르고 안정적이다 라는 걸 제외하고는 뭐 큰 차이가 없고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부스트를 100개 준다 뭐 요런 거 빼고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요게 중요하거든요. 일부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에서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고 워드에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고 엑셀에서 분석을 할 수 있고 뭐 요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의 결합이 바로 코파일럿 프로에서 가능합니다. 자, 여기가 워드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코파일럿 버튼 있죠. 코파일럿으로 초안 작성. 자, 그리고 여기 코파일럿 버튼 있죠. 여기에 바로 이렇게 코파일럿이 나옵니다. 엑셀도 이렇게 코파일럿이 있는데 아직 구립니다. 그리고 영어로만 명령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엑셀은 아직 어설프다. 제가 나오면 진짜 잘 쓰고 싶은 게 파워포인트인데요. 여기 코파일럿 버튼 있죠. 그리고 사이드바이도 이렇게 코파일럿 버튼이 있고요. 그런데 써보니까 아직 아쉬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파워포인트를 코파일럿으로 한번 써보세요 라고 말하기에는 기능이 구립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현재 코파일럿 프로를 결제하셔서 쓸 수 있는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제일 낫다. 물론 아쉬운 점이 있지만 실무에 쓸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의 우리 문서 작업은 이런 방식대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익혀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코파일럿 프로 쓰시는 분들은 또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요거 얘기 하나만 더 하면요. 저처럼 개인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프로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에서 코파일럿 프로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회사에서 쓰는 문서들을 가지고 바로 코파일럿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개인이 쓰는 기능에서는 그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가지고 뭔가 컨텐츠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코파일럿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코파일럿 프로 요금제 29,000원을 가입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오른쪽 사이드바에 있는 코파일럿과 본문에 적용되어 있는 코파일럿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른쪽 사이드바 코파일럿 보시면 우측 상단에 코파일럿 버튼 누르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다시 누르면 없어지고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 컨텐츠를 만들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컨텐츠를 바로 만들 수는 없고요. 또 여기서 생성된 정보가 본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영향을 주지도 못합니다. 다만 문서의 내용을 요약할 때, 그리고 문서를 만드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혹은 외부의 웹사이트의 내용들을 요약할 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반면에 본문의 코파일럿 화면에서는 요거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코파일럿으로 초안 작성이라고 뜨고요. 단축키는 Alt I 누르면 바로 이렇게 뜨게 되고요. 아니면 우클릭 눌러서 코파일럿으로 초안 작성 눌러도 나오게 됩니다. 이 본문 코파일럿은 문서 내에 직접 작동하는 코파일럿이고요.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글을 직접 변환하고 여러가지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직접 글을 쓰는 코파일럿은 본문 코파일럿이고요. 오른쪽 사이드바에 있는 코파일럿은 문서를 이해하거나 혹은 문서를 만드는데 조력자 역할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파일럿의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 사용법부터 한번 알아보죠. 우선 사이드바는 엣지 브라우저에 붙어있는 요 코파일럿과 역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윈도우에 있는 요 코파일럿과도 기능이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까? 라고 하면 이렇게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시는 코파일럿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반면에 여기 본문의 코파일럿은 클릭해서 디지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기획안을 작성해줘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초안을 바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고요. 지금 여기 내용이 채워질 때마다 이 코파일럿의 내용들이 약간씩 변화가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얘가 또 질문을 추천해 줍니다. 자, 다 작성했으면 유지할 거냐 새로 할 거냐 뭐 이렇게 묻게 되죠. 저는 일단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이 코파일럿은 내가 아이디어를 얻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본문의 코파일럿은 실제로 컨텐츠를 만드는데 활용되게 됩니다. 재밌는 건 글씨 크기 그리고 각 영역을 나누게 되고요. 또 이렇게 글머리 기호로 정리해 주고요. 이런 게 워드로 문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일단 코파일럿의 기능 중에 문서를 요약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하고 주요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핵심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의 필수품이죠. 제가 구글에서 아무 워드 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영어로 되어 있어서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럴 경우 코파일럿이 필요합니다. 사이드바에 있는 코파일럿을 호출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위에 제안해주는 프롬프트를 써도 좋고요. 저는 직접 이 문서의 핵심 내용 3가지를 글머리 기호를 활용해 출력해 달라고 했고, 이게 또 영어 문서니까 한글로 출력해 달라 라는 부분도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요약을 해 주네요. 자, 그리고 이런 새로운 문서들을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프롬프트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질문 5가지를 알려줘 라고 하면은, 자, 요렇게 질문해 주는데요. 그럼 저는 여기서 1번 답변을 해달라 라고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1번이 이 문서의 목적을 물었거든요. 역시 문서의 목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복잡해. 그래서 더 쉽게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 쉽게 설명을 해 줍니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 문서를 PPT로 만들고 싶은데 슬라이드 내용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나온 내용을 가지고 파워포인트에 써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를 열고 그 문서를 이해하는데 사이드바의 코파일럿이 활용될 수가 있고요. 요건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필수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글의 초안을 만드는 기능인데요. 주제나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글의 초안을 생성해서 문서의 작성을 돕습니다. 자, 여기서 본문의 코파일럿을
불러내서 그리고 간헐적 단식의 효과에 대해서 대학교 레포트를 작성해줘 라고 넣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다시 생성하기를 눌러주시면 다시 본문의 내용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지금 3개를 출력했는데 그 중에 저는 첫 번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유지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제목 부분을 드래그를 하면은 자동 다시 쓰기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꿔줬네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톤 조정이 있어요. 그럼 보통, 비격식, 전문적, 간결하게, 상상력. 저는 비격식을 선택해서 다시 생성하기를 눌러보면 간헐적 단식이 주는 효과에 대한 연구, 뭐 큰 차이는 없네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드래그해서 여기 코파일럿 누르면은 변경하기, 자동 다시 쓰기가 있는데 자동 다시 쓰기는 앞에 우리가 했던 이걸 말하고요. 변경하기는 클릭하면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이렇게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모지를 사용해줘, 질문으로 만들어줘, 귀엽게 만들어줘. 생성을 하면 귀여운 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드래그해서 코파일럿을 넣어서 자동 다시 쓰기를 하면 역시 서론 부분을 다시 작성을 해줍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톤 조정 아까랑 동일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 서론을 바꾼다 라고 하면은 코파일럿을 눌러서 변경하기를 눌러서 더 길게 작성해줘, 구어체로 작성해줘, 이모지를 사용해줘 이렇게 넣어주면 보시면 더 길어졌고 더 구어체적으로 들어갔고 이모지를 사용해 줬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더 많은 이모지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더 많은 이모지를 사용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유지를 하면 약간 독특한 게 요게 새로 쓴 거고 요게 이전에 쓴 거거든요. 둘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전에 쓴 건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초안을 작성한 후에 수정할 때는 코파일럿에 자동 다시 쓰기보다는 변경하기가 여러가지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하기에 편리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글의 초안을 만들 때 코파일럿 활용하면 좋고요. 다음으로는 사이드바의 코파일럿과 본문의 코파일럿을 함께 쓰는 방법입니다. 아이디어를 탐색해서 이를 바탕으로 초안을 만드는데요. 주제나 키워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는데 제가 만약에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레포트를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쓰지? 고민이 되죠. 이럴 때 요 코파일럿을 열어서 일단 질문을 합니다. 내가 대학생인데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레포트를 작성해야 해. 어떤 주제로 작성해야 할까? 라고 물어보면 얘가 이렇게 주제를 정의해 줍니다. 그러면 3번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3번 주제에 대해서 레포트 개요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레포트 개요를 작성해줘요. 일단 요걸 복사를 해서 본문 코파일럿을 열어요. 그리고 일단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부분들을 삭제해주고 또 각각의 영역들을 빈칸을 넣어서 약간 보기 쉽게 구분해 주고요. 그리고 제목이 간헐적 단식의 메커니즘이니까 복사해서 여기 붙여놓고 간헐적 단식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대학생 수준으로 레포트를 작성하려고 해. 아래 개요를 참고해서 레포트를 작성해줘 라고 눌러주면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일단 제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워놓고요. 보시면 서론, 그대로 서론, 간헐적 단식의 기본 원리가 간헐적 단식의 기본 원리 요렇게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이드바에 있는 코파일럿으로 어떤 글을 쓸지를 조사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본문에 있는 코파일럿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탐색과 초안 작성을 할 수 있다. 이제 기본 프롬프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제가 그냥 간헐적 단식과 관련해 레포트를 작성해줘 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공식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기본 프롬프트이고요. 작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종류의 글을 쓰느냐, 글의 톤 앤 매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글의 개요, 글의 길이, 참고사항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전 좀 아쉬웠던 게 글의 길이가 생각만큼 잘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A4 용지 2장이라고 하면은 뭐 한 장 반? 뭐 요런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글의 길이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전체적으로 프롬프트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글의 길이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작가 정의, 글의 종류, 글의 톤 앤 매너, 글의 개요, 글의 길이, 참고사항 요 놈을 세팅해서 만들면 요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작가의 정의, 글의 종류, 글의 톤 앤 매너, 글의 개요, 글의 길이, 참고사항까지 요렇게 넣었습니다. 뭐 앞에 거 빼도 되는데 저는 요렇게 넣어서 그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요게 첫 번째 결과물인데 이 뭐야, 제목도 없고 이상해 라고 하면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겠죠. 다시 생성 누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이것도 괜찮은데 한 번 더 해볼까? 다시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왔는데 저는 두 번째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초안은 우리가 수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 때까지 다시 생성해서 마음에 드는 초안에서 딱 멈춥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안을 쭉 보는데 아까 제가 3페이지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한 페이지 좀 넘네요. 그래서 전체 선택하고 코파일럿을 통해서 변경하기, 그리고 더 길게 작성, 부어체로 작성, 유머 요소를 중간중간에 넣어줘, 이모지도 넣어줘, 이렇게 4가지 요청을 해 봤습니다. 자, 이전 거 쓴 색깔이 약간 황금색, 뭐 갈색, 뭐 이런 느낌이고요. 새로 쓴 게 파란색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유지 누르고 이전 거는 제가 삭제했습니다. 글이 많이 안 늘어난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뭐 다시 선택해서 변경하기 해서 지금보다 2배로 길게 작성해줘, 난 너를 꼭 늘리고 싶어 라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입력을 해주면 자, 이렇게 늘어났고요. 제가 한 2번 늘렸는데 대략 2페이지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기본 프롬프트의 내용을 채워 넣으시면은 훨씬 더 체계적이고 좋은 글을 만들 수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코파일럿의 사용법 중에 표 만들기가 있는데 표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초안 작성 때 3개 항목을 표로 만들어줘 라고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기존의 내용을 변경해서 표로 만들어줘 라고 해도 됩니다. 앞에 썼던 요 프롬프트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본문의 코파일럿 버튼 눌러서 기본 프롬프트를 붙여놓고 자, 요 상태에서 참고사항에 표를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과연 초안에 표가 포함될까요? 나왔고요. 유지한 다음에 보면은 오, 여기 표가 추가되어서 글이 작성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 다른 방법은 초안을 요청한 후에 이렇게 초안이 나왔잖아요. 일단 제가 유지한 다음에 그리고 우선부터 마지막으로까지 드래그한 다음에 코파일럿을 사용하여 다시 작성 눌러서 변경하기, 그리고 이 내용들을 요약한 표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선택한 사항에서 코파일럿 눌러서 테이블로 시각화가 있습니다. 요 놈을 누르면 이렇게 시각화가 되죠. 표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생성하면 이렇게 다시 생성해 주고요. 그래서 저는 요 테이블로 시각화 요거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웹사이트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가 파리 여행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 주소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워드에 가서 사이드바에 있는 코파일럿 창을 열고 그리고 주소를 붙여넣고 위에 주소를 참고해 2박 3일의 파리 여행 계획을 세워줘 라고 하면 자,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작가는
파리 여행을 갈 예정인 사람이고요. 글의 종류는 여행 계획서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톤 앤 매너는 구어체 유머 이모지 친절한 설명이라고 했고요. 글의 개요는 2박 3일 날짜에 맞게 구성. 글의 길이는 뭐 딱히 안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참고사항은 아래 장소를 참고해 줘 라고 해서 사이드바에 코파일럿이 알려준 요 내용을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거 지우고요. 자, 그리고 요 프롬프트를 복사한 다음에 본문에 코파일럿에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고요. 저는 여기서 각 장소에 대해 사용자의 후기도 추가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해보면 후기를 넣어서 잘 만들어 줬습니다. 자, 유지하고요. 그리고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전 요걸 표로 만들고 싶어서 클릭해서 테이블로 시각화를 눌러보면 네, 요렇게 표로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는 이렇게 분석하시면 좋고요. 아쉽게 워드에 있는 코파일럿은 기능이 좀 제한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엣지 브라우저의 코파일럿 사이드바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뉴스, 유튜브 요약, PDF 요약, 요거는 엣지 브라우저의 코파일럿 사이드바에서만 가능합니다. 한번 화면에서 보면 엣지 브라우저에서 요 기사를 열었어요. 사이드바에 코파일럿을 연 다음에 이 페이지 요약 생성이라고 눌러주면 이렇게 요약된 내용을 워드에 사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작가는 기자, 글의 종류는 온라인 기사, 글의 톤 앤 매너는 온라인 기사에 어울리는 말투, 글의 개요는 온라인 기사 형식, 그리고 아래 내용을 참고해 달라고 했을 때 아까 했던 그 내용 참고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초안 부분에 넣어주면 자, 이렇게 짧게 기사를 작성해 줬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소제목 없이 다시 작성해 줘 라고 하면 이렇게 소제목 없이 작성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한번 알아볼게요. 유튜브에서 사이드바에 코파일럿 열어서 동영상 하이라이트 생성하기 눌러주면 영어로 나왔네요. 이럴 때는 한글로 다시 요약해줘 라고 하면 자, 이렇게 잘 요약해 줬습니다. 역시 복사해서 기본 프롬프트에 참고사항 부분에 이렇게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놈을 복사해서 코파일럿에 붙여 넣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잘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PDF 파일 요약 한번 알아보면요. 제가 PDF 파일을 엣지로 열어서 그리고 사이드바에 문서 요약 생성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분석해서 자, 이렇게 요약해줬고 요것도 간단하게 복사해서 이렇게 기본 프롬프트를 만든 다음에 요걸 복사해서 코파일럿에 초안 작성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출처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컨텐츠를 얻어서 요 기본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다양한 초안을 생산할 수 있고 이 초안을 수정해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 일단 영혼 없이 컨텐츠를 제작할 때 도움이 됩니다. 컨텐츠를 빠르게 생산해야 될 때 코파일럿 프로는 기본적인 내용이나 형식을 자동으로 생산해 주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러나 아직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작성하고 분석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좀 더 복잡한 기능들은 아직은 안 된다. 특히나 뭔가 색다른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것은 챗GPT나 클로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오피스 작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을 알아야 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MS 워드의 코파일럿 프로 활용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